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저 매우 감사드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분이 여전히 이제 200명 되는 그 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워낙 좋은 영상이 많고 다른 볼 게 많은데도 워낙 구독해 주신 분들이 마음씨가 착하고 좋은 분이시셔서 이렇게 들어주시고 봐주시는 것 같아요. 단 한 분 혹은 몇 분만이라도 진심으로 보는 게 즐겁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저는 정말 영광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 영상이 조금 주제도 특이했지만 이제 좀 제가 굉장히 프리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니까 재밌었다라는 반응이 있으신 분이 계셨는데 좀 더 프리하게 굉장히 편하게 이제 좀 대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거 받은 주제가 이 빨강머리 앤이에요. 이 소설이 물론 명작이고 잘 써진 건데 이제 나누기가 쉬운 소설은 솔직히 아니에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이게 이제 딸랑 두 권이 원래는 더 권위 있는 이제 뭐 80년대 나온 책이 있어요. 열 몇 권짜리 이렇게 된 책이 있는데 정확히는 앤의 일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앤이라는 이 소녀가 결혼까지도 하고 나중에 이제 뭐 자손도 낳고 뭐 하면서 그냥 인생 전체가 그냥 다 담겨 있는 소설이고 배경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의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라는 지역. 거기 캐나다 어떤 외딴 곳이에요. 도심 지역은 아닌 거고 좀 시골 쪽인 거죠. 근데 이제 먼저 좀 이제 나눠봐야 될 게, 이분도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루시 모드 몽고메리, 여류 작가예요. 이 문체가 남자가 쓰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형태의 문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성 특유의 굉장히 섬세하고 밝고 좀 긍정적이면서 좀 이렇게 위트 있는 그런 문체입니다. 좀 남성도 좀 이렇게 직선적이고 좀 스케일이 큰 형태의 글을 쓰기를 좀 선호하잖아요, 전반적으로. 근데 이제 여성 특유의 어떤 남성이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필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좀 밝고 긍정적이에요. 뭐 저는 이제 만화를 지금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소설판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화는 사실 저는 제대로 좀 보지는 못했습니다. 조금씩만 좀 봤어요. 근데 만화도 뭐 분위기는 되게 좀 화기애애하고 좀 이렇게 밝고 좀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이 소설은 사실은 대단히 좀 이렇게 배경 자체만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되게 좀 암울해요. 되게 힘든 배경. 그리고 이 루시모드 몽고메리라는 이 여류 작가도 이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이 빨강머리 앤에서도 이제 앤이 고아인데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이제 나온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게 1900년대 초반, 1900년대 이게 한 1905년인가 뭐 10년 이때쯤에 좀 쓰여진 책인데 이제 그때 당시 특유의 여성 작가가 쓰면 나오는 어떤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랄까 아직은 여전히 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수동적인 인생을 살지 않겠다. 주도적인 인생을 살겠다. 실제로 이 빨강머리 앤도 이제 행동을 하는 거 보면 뭐 위트 있고 뭐 개구쟁이고 말도 너무 막 익살스럽게 하고 막 하지만 잘 들어보면 좀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 당시 어떤 판에 박힌 생각을 좀 깨는 어떤 말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결론부터 지금 아주 큰 주제, 이 작품에 제가 정리를 해서 큰 주제로 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좀 이런 것 같아요. 인생은 어렵고 힘들지만 즐겁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결론은 인생은 즐겁다. 뭐 좀 이런 점, 이런 각도. 이 앤이 고아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부터 이 고아원에서 좀 밝고 긍정적으로 견디는 훈련을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묘사하는 게 나와요. 이게 스스로. 그리고 이제 고아원에 그러면서도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어릴 적부터 자기가 스스로 견디기 위해서 어떤 걸 의도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훈련이 됐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뭐 남들은 주목하지 않은 것들은 막 보면서 거기서 긍정적인 것들을 막 상상해내는 상상으로 막 견디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녀가 캐나다의 외딴 어떤 이제 시골 마을에 오게 되니까 상상력에서 나오는 이제 굉장히 신기한 말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도 마을은 어쨌든 좀 폐쇄적이었고 굉장히 경직된 문화였거든요. 이거 주위 깊게 좀 잘 보신 분이면 느꼈을 텐데 교회가 나와요, 도중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또 여전히 지금 교회가 마을 중심에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보수적 기독교입니다. 그 교단 이게 보면 나오는 걸 보면. 그래서 굉장히 좀 사람들이 조금 이제 사고방식이 경건은 하지만 틀에 박혀 있는 형태고 좀 삶이 좀 이렇게 무료하고 좀 재미없는 스타일. 근데 앤 같은 좀 상상력이 풍부하고 신기한 애가 와서 신기한 시도들을 하고 개구쟁이 같은 장난도 치고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도 막 이제 더 오히려 이 마을에서 그냥 부모가 있는 그런 자녀들보다 더 풍성한 이상한 것들을 막 하니까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아지기도 하고 마을 분위기도 좀 이렇게 좀 사건들이 막 일어나면서 재밌어지기도 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말 좀 그만해라, 뭐 이렇게 말갈량이 같냐, 왜 이렇게 여자애가 세냐, 뭐 막 이런 말들을 듣지만 나중에 가면 이제 오히려 이 입양을 한 집에 이제 그 마릴라라는 그 이제 여자분이 이제 네가 안 컸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말까지 해요. 이제 재밌고 이제 있으면 이제 재밌고 행복하니까 왠지 막 사건들은 터지죠. 뭐 도중에 뭐 잼 발라면 되게 실수로 이게 뭐 알코올 뭐 계속 막 술에 취해 보기도 하고 뭐 어떤 별의별 사건들이 막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어쨌든 이때 당시에 그 여류 작가 특유의 어떤 그 주도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모습이 그대로 요 앤에도 투영이 돼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뭐 여성도 뭐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어쨌든 이때 당시 여전히 사회 분위기는 남성 중심 사회였고 여성들은 주로 뭐 결혼이나 이렇게 가라는 쪽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그런 분위기라든가 뭐. 그래서 뭐 실제로 앤의 가장 아주 친한 친구가 더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결혼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애는 끝까지 이제 좀 막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가 더 이제 진취적으로 뭔가를 더 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의 여자였는데, 근데 이제 뭐 도중에 이제 뭐 앤을 좋아했던 그 유명한 그리고 잘생긴 그 남자친구 있죠. 그 이름이 뭐였다면 뭐였더라?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 뒤에 이제 블라이스로 시작하는 그 이제 퍼스트 네임이 이제 블라이스로가 되는 그 길버트 블라이스, 그죠? 길버트,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길버트라 부를게요. 근데 굉장히 잘생긴 이 남자애와의 만남에서도 뭐 이런 게 나와요. 나중에 뒤에 보면 요거 이제 두 권 외에도 뒤에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가고 막 이런 내용들이 또 쭉 있어 이렇게 있는데, 그 길버트가 워낙 잘생기다 보니까 관심을 기울였던 여자애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길버트는 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되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대놓고 나옵니다. 이제 그 앤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앤에게 맞는 남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학부적이 됐습니다. 실제로.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길버트랑 같이 다니는 앤이 아니게 다른 여자, 길버트를 좋아하는 여자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도중에 막 아니 난 그냥 조용히 잘 살고 싶고 막 학구적 이런 거 싫다. 근데 이렇게 피곤하다 좀 이렇게 이 남자 잘생기고 다 마음에 들긴 한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이제 그 앤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쓸만한 남자가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좀 앤은 좀 진취적이고 뭔가 더 그때 당시의 여성들은 좀 잘 생각하지 않는 단계까지 좀 해보겠다라는 어떤 꿈을 가졌던 그런 이제 소녀이자 여자였습니다. 물론 이제 성장을 하지만.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작품들, 그리고 뭐 작가도 뭐 이제 그런 진취적을 그리고 다 좋은데, 이게 사실은 이 소설을 쓴 사람과 그 나라에서는 그 있는 사회상 그대로를 이제 표현을 하려고 했고, 그 안에서의 어떤 진취적인 여성상을 표현하려는 것까지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이게 일본이나 한국에 수입이 되면서 약간 좀 이제 의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앤이 고아였기 때문에 고아나 부모가 없는 아이도 이렇게 앤처럼 잘 자랄 수가 있다라는 의도로 좀 포장이 돼서, 뭐 제목도 뭐 일본판 이름이 너무 굳어지는 빨강머리 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지 뭐 70년대 80년대 때 이제 이게 만화로도 반영이 되고 이제 소설로도 막 쫙 이제 뿌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많았고 불안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앤처럼 밝게 자라라라는 의도로 이제 대중에 이제 많이 이제 풀리게 되는 거죠. 분위기는 시종일관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위트 있고 즐겁고 막 개구쟁이 같은 모습이라고 하지만, 일단 앤이 고하고요. 받아들여지는 과정도 원래는 이제 그 마릴라랑 맷이라는 남매, 나이가 든 남매가 이제 사내 아이를 원래는 입양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농사 일을 할 때 그 밭이나 막 이런 거에 힘을 써야 되니까 사내 아이를 입양하려 했는데 막상 같은 실수로, 어디까지나 실수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고, 또 하필 이 맷이라는 이 남자는 여자를 두려워하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나이 든 남자였어요. 자기가 힘이 붙이니까 이제 젊은 사내 아이를 이렇게 해다가 이제 농사일을 시키려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아이가 이렇게 딱 있으니까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는데, 이제 이 앤이 이제 돌아가기 싫으니까, 고아원이 너무 끔찍하게 돌아가기 싫으니까 이제 온갖 이제 좋은 말로 막 구슬려가지고 하니까 이제 이 맷이란 이 순박한 남자가 이제 넘어가게 되고, 힘들게 마릴라이까지 데리고 와서, 이 마릴라도 이제 처음에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참 동안 뭐 이렇게 고민하고 막 하고 하다가, 그다음 두고 보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제 결국엔 받아들여지게 되는, 뭐 이제 이런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사이사이 어쨌든 캐나다잖아요.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앤도 뭐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고, 다 이때 당시 열병이나 이런 거 걸려가지고 금방 죽고 막 이랬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불하게 된 것이었고, 그런 고아들을 이제 받아들여지는 이제 문화들은 제법 있었다. 하지만 그 받아들여지는 게 뭐 정말 뭐 따뜻한 어떤 부모로서의 사랑만 베풀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손 같은 거를 이제 쓰기 위해서 이제 부르던 그런 시절이었다. 어쨌든 근데 어쨌든 애는 좀 특이한 아이였고, 상상력이 많은 아이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도 있고 해서 처음에는 외모가 별로였던 걸로 이제 묘사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점점 이제 그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뭐 어떤 목사 부부도 오고 막 이렇게 해서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을 처음부터 열심히 했던 건 아니고, 열심히 하기 시작을 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그 상상력과 이 다양한 언어로 막 표현하는 그 능력이 실제로 이제 이 공부할 때도 이제 명석한 두뇌 활동으로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됨으로써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뭐 이제 이런 건데, 이제 핵심은 그거죠. 그 잘생긴 그 그 길버트 브라이스, 이제 이 남자와 어떻게 되느냐. 이 내용부터는 솔직히 근데 좀 약간 좀 저는 솔직히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여성 작가 특유의 그 약간 환상성이 좀 전 들어갔다고 봐요. 다 잘 썼어요. 다 잘 썼고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묘사도 있고, 근데 이 자연이 실제로는 굉장히 혹독하고 굉장히 춥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낙천적으로 할 일을 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들, 재미있는 일을 앤이 계속 발생을 시키면서 또 이제 활력 있게 마을이 이렇게 움직여져 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참 괜찮아 보이는데, 남성관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뭐 저도 그거 들었어요. 뭐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도 이걸 뭐 한다고 뭐 해가지고 해서 굉장히 근사한, 실제로 이 소설에도 그 길버트라는 그 청년이 굉장히 잘생긴, 소설 안에서도 굉장히 설정이 잘생겨서 얘만 나타나면 뭐 학교에 뭐 여자애들이 다 그냥 주목하는 정도의 완전 초절정 미남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 있는데, 근데 좀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좀 환상성이 좀 있긴 하다. 여류 작가가 썼기 때문에 조금 그 실수를 한 것 같은 느낌 좀 냉정하게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앤이 이렇게까지 싫어하면 그거를 견딜 만한 남성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이 유명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앤을 보고, 앤이 처음에 이제 못생겼기 때문에, 나중에는 근데 신기하게 되게 이제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고풍스럽고 굉장히 좀 뭐랄까 막 미인은 아닌데 세련된 느낌을 주는 어떤 그런 인상의 어떤 고매한 어떤 그런 게 느껴지는 어떤 여인이 되면서 주변에 다른 남자들도 이제 많이 탐내고 좋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뭐 이렇게 제법 땅이 많은 어떤 그 남자 집안에서 이제 자기 여동생을 시켜가지고 청혼 같은 게 왔는데, 이제 그 앤이 이제 그걸 아주 당차게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 여동생도 같은 여자들이 이제 막, 아니 고아 주제에 무슨 우리 집 같은 집을 감히 뭐 무시해 뭐 좀 이런 반응을 좀 보였고, 근데 이제 애는 이미 어떤 더 공부도 하고 어떤 꿈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당차게 거절한 거죠.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여성들의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앤이랑 친했던 절친도 이제 막상 되게 이쁜데 이제 뭐 막 진취적으로 더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생각은 없고, 이제 그냥 잘 만나서 결혼할 생각을 하는, 평범하게 살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이 앤의 친구들 중에서도 그냥 실제로 그래서 뭐 어떻게 운 좋게 또 뭐 백망잔자를 만나서 뭐 이렇게 뭐 부자랑 사는 뭐 그런 친구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각자 이제 살게 되는데, 어쨌든 앤은 굉장히 학구열이 높았고 대학과 여러 가지 계속 배워가지고 자기의 어떤 진취적인 영역, 확실한 어떤 그거를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살아갔다.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길버트가 사실은 처음에 이제 앤을 만나서 홍당무라고 놀리게 되죠. 그래서 그 석판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팍. 그래서 그 놀린 거에 대해서 앤이 이렇게 석판을 팍 맞고
그걸 맞은 길버트가 충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인기남이었던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당차게 팡 치는 여자가 한 명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좋아하게 돼요. 굉장히 소신 있고 강단 있는 그 모습이 구별되게 보여져서 좋아는 하는데, 근데 좀 약간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현실성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은 석판을 이렇게 맞았어. 그러니까 놀린 거 당연히 잘못을 했고, 그래서 이제 석판을 맞았죠. 근데 제가 오늘도 말씀드린 주제 좀 비슷한 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인간이 한계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나쁜 걸 당연히 하면 안 되는데 상대를 자극해서 이렇게 뭔가 나쁜 게 나오게끔 원인 제공 자체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 항상 잊지 말라 그랬죠. 한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류소설 작가들이 가끔 좀 어떤 부분이 좀 있냐면, 반대로 남자는 막 여자를 이슬만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마시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황당하게 묘사하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고, 남자가 여자가 아니니까. 근데 반대로 여류 작가는 조금 남자에 대해서 너무 이상적으로 좀 묘사하는 경향이 조금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도 한계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상하고 좋고 천사 같은 남자라 하더라도 어떤 선은 분명히 존재한다. 신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석판을 맞았는데도 어쨌든 그 길버트 블라이스가 이제 사과를 해요. 사과를 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맞을 짓을 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교장실 뭐 이렇게 끌려가지고 뭐 애는 뭐 나쁜 아이다 이걸 뭐 100번 쓰기를 당하고 해가지고 더 이제 앤이 이제 두고 그걸 두고 이제 이 길버트를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게 몇 년에 걸쳐서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홍당무라고 놀린 게 잘못한 게 맞는데 석판으로 친 것도 사실은 좀 보통 아이 행동은 솔직히 좀 아니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여학생이 남자애를, 그것도 3살인가 위에요. 그것도 길버트가 그 어떤 그 집안 사정에 의해서 이 도중에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그 3년을 늦게, 그러니까 3년인가 2년이 위에요. 앤보다 나이도. 그러니까 등치도 더 큰 거죠. 근데 그거를 석판으로 그냥 이거는 사실은 생각이 어려운 거. 근데 그 이후에도 어쨌든 근데 이 길버트가 근데 이제 굉장히 좋은 남자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드라마판 뭐 넷플릭스에서 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때마침 꽃미남 배우가 연기를 해서 되게 여성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소설에서도 아마 이 길버트란 남성상에 대해서 여자들이 다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읽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일편단심으로 앤을 계속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는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정도, 뭐 썸만 타고 뭐 이런 정도로 좋아해서는 절대 불가능하고, 아주 특이하게 정말 아주 신기하게 뭐 100에 하나 나올까, 100에 한 1000인 하나 만에 하나 정도로 아주 드물게 얘 아니면 죽을 것 같고 도저히 포기가 안 된다는 아주 괴상할 정도의 단계로까지 좋아하지 않으면 이제 사실은 앤이 사실 되게 무자비하게 대하는 게 되게 많이 나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오히려 길버트는 뭐 도중에 막 앤이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황당한 이렇게 행동하다가 배가 이렇게 쓸려가서 죽을 뻔했는데 뭐 살려주기도 하고 뭐 하고 되게 계속 배려해 주는 게 나옵니다. 뭐 이렇게 줬는데 뭐 거절당하고 뭐 하고, 좀 그 거절도 굉장히 좀 세게, 좀 이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서 앤은 또 이제 이제 길버트가 좀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는데, 이 길버트를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 홍당무라고 놀린 거 하나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막 공부를 더 하게 되고요. 이제 라이벌이 되면서. 근데 이 길버트는 앤을 좋아했기 때문에 앤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되겠다는 입장에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입장도 완전히 달랐던 거죠. 계속 그리고 이제 뭐 도중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일부가 뭐 이제 뭐 학교 선생님이 되냐 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또 그것도 이제 뭐 그 길버트 양보를 하고요. 더 먼데 자긴 가고, 이제 원래 자기가 먼저 그 좋은 자리가 돼 있었는데 앤이 학비가 이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학교 선생을 좀 해야 될 상황이 되니까 또 그것도 양보하고 자기는 훨씬 멀리에서 고생하는 게 또 나오고, 그 이후에도 여기 뭐 에어버리 앤은 여기서도 뭐 이제 이제 좀 숙녀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됐을 때 이 시절에서도 계속 양보하고 계속 잘해줍니다. 근데 이제 간신히 이제 좀 친구가 되는 단계 좀 이렇게 그리고 좀 이제 가끔 좋아하게 되는 단계, 그리고 어떤 할머니가 이제 뭐 이제 너희 둘이 좋아하게 될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 막 하는데, 이후에도 근데 이제 또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그 길버트가 이제 자기가 이제 의사가 돼야 되겠다는 명확한 꿈이 생기면서
떠나면서 또 이제 편지 주고받는 과정도 있고 막 하고 하다가 뭐 또 대학교 뭐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뭐 이제 막 더 있어야 얘기가 아주 길게. 근데 나중에는 이제 애니 또 이제 막 또 너무 이제 또 이 길버트가 너무 좋아하니까 계속 다가오니까 이제 친구로서만 지내서 또 계속 또 거리 두고 뭐 또 막 이러면서 좀 애는 좀 솔직히 좀 그 부분에서는 자기 일만 계속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길버트는 계속 주는데 너무 자기 일만 하는 좀 이렇게 앞만 보면서 가는 것 같은 좀 그런 모습으로 좀 많이 나와요. 계속. 그래서 그게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이제 그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런 남성이 되게 멋있어 보이겠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그 남성들도 자기는 별로 안 해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막 이렇게 잘해주는 거를 좋아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작품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근데 저는 제가 이제는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둘 다 싫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그 어떤 좋아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한쪽이 당연히 더 많이 좋아하는 것은 존재하겠죠. 완전 일치는 안 하니까. 근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너무 희생하는 모습은 저는 이제는 점점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뭐 남자가 여자한테 희생을 하든 여자가 남자한테 희생을 하든 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도 누군가가 좋아했던 적도 있습니다, 경험상. 근데 미안한 생각이 들어, 일단은 받아줄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저는 절대 무시했거나 어떻게 했던 기억은 전혀 없어요. 제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뭐 좋아할 수는 있는 건데 그거를 마치 막 이제 그 무슨 특권이나 주도권을 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막대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제스처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작품은 조금 약간 좀 다 좋은데 그 부분은 조금 사실 그 정도까지 하면은 남자가 못 견뎌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라는 게 제가 존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소설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류 소설가가 묘사한 어떤 그 아주 이상적인 남성 같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앤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되겠다. 사실은 이것도 맞는 생각은 정확히 얘기하면 아니니까 자기가 자기 본 모습으로 살 생각을 사실은 해야죠, 냉정하게. 왜냐하면 이 작가도 앤을 주도적이고 자기 인생을 사는 여성으로 묘사를 했잖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남자도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춰주고 양보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 딱히 남한테 막 심하게 이렇게 한 건 없지만 자기 것만 계속 열심히 하면 사실은 좀 그거는 좀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 되게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게 있다. 그래서 이걸 반대 경우도 저는 싫어한다. 좀 여담으로 추가로 거꾸로 특히 일본 만화 작품이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 여자가 남자한테 되게 막 헌신하는 거 이렇게 일본 작품은 이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저도 좀 이렇게 처음에 좀 봤을 때 뭐 이런 거 하는데 너무 좀 어느 순간 비현실적인 것 같고 그 희생을 하게끔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어느 순간 뭐 막 남자를 착하게 묘사하는 것처럼 미화를 하는데 아니 현실에서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그게 무슨 착한 거예요. 상대방 입장을 하나도 모르는 거지. 여자가 막 이렇게 희생을 뭐 하고 하는데도 난 몰랐어 뭐였어 어떻게 그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 사실은. 그걸 하지 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 좋아하고 싫어하고 어떤 그걸 떠나서 사람 인생이 소중한데 그렇게 막 자기 이렇게 맹목적인 단계까지 좋아하는 그게 정상인가 사실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사랑을 하면 상대방이 제대로 맨정신으로 생각하게끔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아니 왜 쓸데없이 희생할 필요도 없는 거를 왜 막 이러면서 막 오고 막 고통받으면서 막 하고 하는 거를 내버려 두냐고요. 그 상대 인생이 되게 중요한 건데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건 근데 이제 앤에서는 조금 그리고 이제 그 뭐랄까 생애 한가운데서 그것도 그 독일 작가도 슈타인 박사 나와요. 그 막 완전 무슨 신처럼 사랑합니다. 그 여주인공을 계속 평생 기다려. 이렇게 의사인데 평생 그 여자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사실 만약에 제가 입장을 뒤집어서 어떤 여자한테 그런 사랑을 받는다면 저는 정말 근데 제가 마음이 없다. 제발 그러지 말라 말고 다른 사람 만나서 잘 살라고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막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받을 게 아니면 너무 부담스럽잖아. 그리고 그 사람도 잘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걸 왜 계속 막 희생하고 뭐하고 막
그거를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얘기해주고, 넌 너 인생 살으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건 좀 이상한, 사실은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일본 만화나 뭐 그런 작품도 거꾸로 이제 여자한테 막, 여자가 막 하고 다 괜찮아요. 뭐 하고, 뭐 하면서 막, 무슨 거의 머리가 없는 수준으로까지 막 하면서 뭐, 그것도 너무 이상하고, 남자가 역으로 이제 막 여자한테 뭐 좋아할 수 있고, 아주 특별히 좋아하면 뭐, 아주 드물게 가끔 해서 나오잖아요. 막 평생 좋아하는 것도 나오는데, 그 평생 좋아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상대가 이렇게까지, 얘는 좀 많이 좀 상처가 되는 행동을 되게 많이 해요. 이렇게 뒤에도 보면 좀 너무 좀 가혹하다 할 정도로, 제가 봤을 땐 좀 그 남성에게 이렇게 붙들려서 그런 소극적인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모습까지는 다 동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한 역으로 어떻게 보면 더 좀 남성에 대한 좀 미워하는 모습을 자기 좋아하는 남자한테 막 푸는 것 같은 느낌? 좀? 막, 아니, 좋아하고 사랑해주고 잘 되라고 하면서 계속 서포트해주고 다 맨날 양보하고, 이렇게 막 해주는 남자한테 왜 이렇게 가혹하냐고 이렇게 보면, 좀, 그 부분은 좀, 걔한테 왜 화풀이 하는 것도 아닌 거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작품상 좀 너무, 좀 약간 좀, 결국에는 계속 나중에 이루어지긴 하는데, 거의 그 잘생긴 꽃미남 남주인공이 길버트가 거의 막 장티 쓰고 죽기 직전까지 가고 나서 계속 프로포즈하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뭐 네가 좋아하는 거 알겠다는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받아주는데, 그건 좀 약간, 자꾸 맨날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어떻게 그제서야 뭘 알기는, 그건 좀, 약간 좀, 제가 봤을 때 그 부분 좀 많이 좀 그 남성에 대한 묘사는 약간 좀 너무 환상틱하게 묘사를 했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그러니까 남자도 한계라는 게 존재한다. 뭐 자상하고 봐주고, 뭐 아빠처럼 사랑해줄. 그러니까 이걸 뭐 아무리 남자의 사랑이 위대해도 아빠만큼 사랑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리고 그 또 반대로 막 그 남자친구가 뭐 엄마처럼 사랑해달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그 정상적인 부모란 전제에서 엄마처럼 사랑해준다는 게 거의 가능한가요? 사실 상식적으로 한계라는 게 다 있고 막 이런 건데. 근데 좀 다 마음에 드는데, 이제 좀 남녀 관계에서는 그런 게 나오는 어떤 작품들은 저는 이제는 좀 보기 싫고, 심지어는 여자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막 희생해가지고 막 별 볼 없는 남자들, 그것도 보기 싫어요. 너무 그냥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말 그대로. 그리고 그렇게 희생해서 와주겠다 해도 말릴 것 같아. 말리고, 그냥 제발 당신 인생 잘 사세요. 그리고 그렇게 반응해 주는 게 전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다 한계가 있는 건데 언제까지 또 뭐 그렇게 할 거면 그런 걸 이해해주면서 상대를 해줘야죠. 상대방도 다. 근데 여기서는 좀 약간 N의 그 부분은 좀 약간 도가 지나친 것 같다. 아름다운 사랑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그리고 아니 왜 N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돼야겠다. 그거 자체가 이미 그거는 좀 자기 인생 살아야 그건 아니야. 그리고 저도 만약에 누가 계속 막 심지어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 계속 있다 하더라도 너 인생 살고 너 특성에 막 이렇게 해줘야지. 그걸 아무리 다 막 해준다고 그럼 그래야 하면서 막 종처럼 될 겁니까? 아니면 막 내 스타일대로 그건 완전 이기주의인 거지. 그건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건 좀 아쉽다. 저의 평에 대해서 감히 빨간 머리 애를 이런 식으로 하면 열받았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근데 제 개인 생각은 과했다. 약간 그건 오버다. 그리고 남자건 여자건 그런 건 좀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다 한계가 다들 어느 정도 있다. 계속 일방적으로 평생 뭐 이렇게 막 그거를 꿈꾼다는 건 과욕이다. 그리고 바래서도 안 된다. 그 사람 인생이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못 받아줄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당신은 당신 인생 사죠.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야 상대방 인생 그리고 종으로 만들어 상대를, 무슨 사이비 교주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지. 큰일 나는 거죠. 그거는. 뭐 그런 점에서 잘 생각해서 존중해주면서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이라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진취적인 어떤 모습을 사는 것. 그건 사실 남자건 여자건 똑같다는 거죠. 결론은. 그런 거니까. 좋은 작품이라 생각한다.
척박한 과정에서도 긍정적으로 살아야 될 이유들을 보여주는 좋은 작품이다 라고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